네, 취업의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2부에는요, 이 구직자에게 고민이 생기면 어디나 달려가는 분이죠. 전민옥의 취업고증 처리반 시간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일로 달려오세요. 예. 자, 취업의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민되신다고요? 바로 이분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싹 해결해집니다. 네. 나오십시오. TMI 연구소의 전민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민옥입니다. 네, 예, 오늘은 반갑습니다. 제가요, 이 딱풀을 들고 왔어요. 딱풀이네요, 진짜. 사람을 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이 딱풀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포스트잇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 네. 이 포스트잇 접착식 메모지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필요할 때 붙였다가 또 이게 금방 쉽게 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딱풀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깊이를 가지고 정말 딱풀처럼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이 인간관계 저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취업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도요, 이 딱풀과 같이 아주 끝까지 딱 달라붙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왜 아까 방금 전에 저 풀을 갖고 딱풀을 이유가 있으셨군요. 네. 예, 이제 소품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철저하세요. 구직자분들에게 딱풀 같은 분이죠. 네, 전민옥 그렇습니다. 대표님과 오늘도 고민 함께 나눠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고민이 들어와 있죠. 네, 자, 제가 어떤 고민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네. 자, 올해는 좋은 습관을 갖자고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어느 순간 그 습관이 흐지부지 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자고 학원도 새벽반을 등록했는데 작심삼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요요요. 네. 요즘 제일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죠. 예, 그렇죠. 뭐 헬스클럽 얘기도 했었지만은 1월 1일 날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1월 한 7, 8일 정도 되면은 한 반이 사라지죠. 딱 요맘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요, 오면서 문자 하나 받았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헬스클럽에서 1년 등록하면 굉장히 싸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아마도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니까 이 즈음에서 또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사람은 신년 계획을 끝까지 또 잘 지켜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차이가 계획을 추상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짜느냐, 아니면 당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독일에서 한 이제 그 심리학과 교수팀이 연구를 했어요. 콘스탄츠대 심리학과의 현 맥크레이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3주 동안 실행해야 될 여러 과제들을 줬다고 해요. 근데 예. 이 과제라는 게 조금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뭐냐면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한다, 일기를 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과제의 내용은 같았지만 두 분류로 지시 내용은 좀 다르게 했답니다. 학생 절반들에게는요, 이 은행 계좌를 여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인 과제를 줬고요. 또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혹은 이제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는 뭐 어떠한 것을 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진은 학생들이 은행 계좌를 언제 개설할지 이제 기다렸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뭐 예측 가능한 대로예요. 추상적인 과제를 준 팀은 이 계좌 개설 날짜가 한정 없이 그냥 늘어졌고요. 또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팀들은 훨씬 빠르게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크레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뤄내기 힘든 일을 좀 추상적으로 계획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계획하면 또 막연히 미루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 계획을 짤 때 일도 빠르게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짜지 말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그걸 이루기도 쉽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까지는 알아도 이 계획 짜는 거에도 취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짜다 보면은 금방 지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먼저 나만의 좀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시스템. 검사 시스템. 그래서 다이어리에 됐든 수첩에 됐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기기에다가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목표를 적으시고 이 목표가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목표가 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자가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에 기반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에 기반한 목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뭐 학원을 새롭게 등록하고 또 예를 들면 운동을 하겠다고 뭐 또 그 운동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한다거나 새롭게 자격증 공부에 도전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을 의식한다든가 친구 따라 또 뭐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하니까 나도 이거 할 것 같아. 해야 좋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하는 시간도 많은데 결과를 못 내고 아우 이거 오늘 날씨 춥고 그리고 오늘 좀 감기가 걸려서 몸이 찌푸둥하고 그러면 자꾸만 또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심이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이 안 좋은 습관들이 반복이 되는데 진정으로 이 목표가 내가 갈구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심삼일 퇴치 방법 중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네. 여기저기에 많이 막 소문을 좀 내시라는 거예요. 나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한다면서 어떻게 됐니? 라고 했을 때 괜히 뜨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를 좀 불사르게도 되거든요. 그렇죠. 남한테 얘기했으니까 지키려고 또 노력도 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거짓말쟁이 안 되려면. 제가 그랬다 망했잖아요, 작년에. 왜요? 살 뺀다고 그랬다가 주변 분들이 살 뺀 거 맞죠? 뭐 이렇게. 아니요, 그래도 많이 조금은 빠졌는데 빠지셨다가 가셔가지고 살 뭐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뭐 이렇게 뭐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올해는 좀 이런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그 작심삼일 하면 이제 또 바로 3일 만에 포기하니까 작심삼일 끝나면 또 다시 작심삼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계속 유지를 시켜. 120번. 예. 그 하루는 물론 잠깐 비겠지. 예. 그러면 한 120일, 3분의 1 정도는 이제 저기 결심하니까 긴장도 나는 풀어지지 않고 늘 전의를 불태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 포기하는 것보다 주변에도요. 낫잖아요. 그럼요. 작심 120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는 사이에 내가 습관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행동도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래요. 제거 씨처럼 작심 120일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을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심 1년 동안. 1일 들어갑니다. 결심을 120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래 큰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습관을 바꾼다면 충분히 올해 취업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두 번째 고민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저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은 전직도 고려 중이에요. 이직하기 전 어떤 고민을 우선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네. 이직과 전직. 그러니까 이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떠난다고 하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회사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네.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정을 못 붙이고 마음이 떠나고 좀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분한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직한다, 전직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붕붕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전 직장에서의 평판이 안 좋아질 또 확률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또 우선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만족에만 또 급급하다 보면 일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게 되고 또 이것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에서의 성취감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이분한테 이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손익 대조표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계산을 좀 한번 계산기 두드려 가시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라는 조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산기를 표. 딱 켜놓고 두들겨 보는 거야. 이제 손이 딱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손해와 이익을. 이직했을 때랑 그냥 회사를 다녔을 때 어떤 게 훨씬 낫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대고요. OX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데 얻는 게 많은지, 얻는 게 많다면 당연히 또 옮기셔야 되겠죠. 네, 새로 옮겨갈 직장과 거기서 일할 내 커리어를 좀 잘 아는 게 무척이나 또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 대조표를 철저히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괜한 이직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전 직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뭐 그 상당 부분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직 시의 고려 사항을 이제 3가지를 좀 꼽아드린다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전직을 해야 될 어떤 까닭, 징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직이 아니라 전직이면 내가 왜 전직을 하는지에 대한 그 까닭을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손익 대조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내가 옮겨가고자 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도전할 만합니다. 너는 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한 번쯤은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데 나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에게 이 내 재능 또 한계에 대해서 말해보고 또 이제 동의를 또 얻게 되면 사실 내 평가가 결코 주관적인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고요. 또 가고자 하는 직종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꼼꼼하게 다 짚어보시고 단점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신다면 사실 또 이직을 감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직이 기존에 하던 일에서 벗어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 커리어를 향해서 도전한다,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힘차게 발을 내디디는 작업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뭐 네. 직장인의 새해 소망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뭐 1위가 이직이었거든요. 그만큼 새해 이직을 원하시는 직장인들 참 많다는 뜻인데 그렇군요. 너무 조건만을 따지면서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을 하다 보면 항상 현실에 만족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특히나 연말, 연초가 되면요.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옮길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1월, 2월 또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많은데 잦은 이직, 이것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내 이력서를 봤을 때 5년 동안 3차례 이상의 이직을 한 것은 사실 이력서를 곱게 보지 않을 원인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철새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잦은 이직은 나중에는 큰 변화 없이 그냥 단지 회사만 조건만 보면서 옮겼다. 이런 이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꾸준하게 다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내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경우라면 이 좀 혹하는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오더라도 좀 자제를 하시고 긴 안목으로 직업도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 비교를 잘 해놓고 이렇게 OX 아까 해놓고 네. 잘 따져가지고 목표를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힘이 나는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모, 능력, 태도거든요. 이걸 재미있는 표현으로 꼽는다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모, 네. 꼬라지. 꼬라지. 그다음에 능력, 싹수. 싹수. 그다음에 태도는 싸가지. 아. 예. 싸가지. 그래서 꼬라지, 싹수, 싸가지라고 재미있게 이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와닿네요. 있는데. 꽃싹 싸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은 이렇게 외모, 능력, 태도가 다 혼합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마음을 얻어야 되고 사람에게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또 지금 아직 1월이기 때문에 한 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전미옥의 취업고충 처리반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 있다.